안녕하세요. 잘 힘들었구나. 오늘 마지막 강의죠. 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 본다고 시험 문제 빨리 출제하라고 해서 강의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시험 문제 세 문제를 알려주고 갈 겁니다. 인사는 안 하고 박수만 치세요. 여러분들 머리에 내가 말한 게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많은 내용의 강의를. 그리고 교실들은 여러분들한테 지나친 기대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앞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100% 집중하고 이해하고 자 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된대요. 한 5에서 10% 정도. 그래서 나는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이 강의록이 사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는 조용재 교수님이라고 있고요. 목동병원에 계시는데 한참 자기가 하다가 나한테 갑자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강의록을 조금 이제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조금 고치고 지금 2년째 그 전까지는 조용재 교수님이 하던 거고 그래서 막 요즘 막 뭐 학회 기간이기도 하고 막 정신 없어서 이제 어제 강의록도 올리고 천천히 보니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제가 별표를 표시했으니까 그것만 세 문제 딱 나와요. 세 문제.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강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나는 꼭 4시 50분까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제가 인계받기로 척추질환에 대한 강의를 사실 1시간에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근골격계에서 요추질환은 아마 정형외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이미 했잖아요. 그죠? 척추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경추도 했죠.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안 하나? 이미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 워낙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다 척추질환을 같이 해요. 근데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정형외과에서 주로 많이 했고 그러다가 신경외과는 머리만 하다가 요즘은 신경외과에서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정형외과는 척추는 좀 메이저 파트라고 생각이 돼서 로컬레스를 안 하고 신경외과는 스파인이 약간 마이너 파트, 브레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해서 뭐 한 10년, 20년 전에는 요추는 정형외과, 경추는 신경외과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비슷비슷해요. 정신신경계에서 지금 이 시간에 경추질환을 강의를 해라. 외상종양, 혈액종양 뭐 이런 데서 다 할 거다. 그래서 경추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신경외과에서 좀 알려주고 싶은 내용만 3가지 문제로 줄여서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퍼드 페인이 실제로 외래 현장에서 종종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왼쪽 그림을 보면 이 감각이라는 게 피부에서도 들어가고 근육에서도 들어가고 내부 장기에서도 들어가고 이게 같은 통로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 심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우리가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는데 마치 피부에서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 그 투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눈 감고 이게 2개냐 1개냐 이런 가끔 하잖아. 그런 거를 잘 모르잖아. 바보같이. 그지? 아주 섬세한 부분은 잘 알지만 약간 러프한 부분은 잘 못 느끼듯이 사람의 감각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리퍼드 페인이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워크업을 했는데 신경계는 문제가 없네. 그럼 다른 내부 장기도 고민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표 친 게 대부분은 답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이아프라그미 C4에 있는 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프레이밍 너브가 다이아프라그까지 쭉 내려가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서비컬 루트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심장은 이 정도 있고 뭐 식도는 여기 쭉 길게 있고 위는 여기 있고 근데 다이아프라그는 이 정도에 있으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본다면 소라식 너브루트가 지배할 것 같지만 같이 들어갈 것 같지만 다이아프라그는 C4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는 나오진 않는다. 그리고 아래쪽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전에 사진에는 부다 사진이 있는데 그 조영대 교수님 올렸던 거고 오픈AI 많이 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유료 사용자가 많대. 미국이 1등이고 우리나라 2등. 대단하죠? 유료 구독자 반이 넘잖아요. 요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여기 와가지고 막 같이 협업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GPU도 막 제공해주겠다고 하고 엔비디아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구수 대비는 워낙 많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데 이제 적응이 빠르긴 한데 뭔가 개발하고 창조적인 앞서가는 그런 건 부족한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좀 늦은 것 같고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진짜 그 AI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 그리고 너무 격변의 시대라서 이런 대규모 강의도 아마 조만간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뭔가 커리큘럼이나 그런 걸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 지금은 다 이렇게 쓰지만 오픈AI 나온 게 2022년 겨울이에요. 겨울 3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외우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외우는 게 다 스쳐 지나가고 여러분 머리에는 거의 남질 않아요. 나중에 실습을 나와서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을 못하고 인턴 돼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나중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 그리고 뭔가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것들을 해서 유추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나마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우리 때는 옛날에는 막 의학도서관 가서 막 논문 찾고 그랬는데 요즘은 챗GPT나 뭐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 물론 너무 낭창하게 거짓말을 해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게 괴로운 거지. 그래서 신경계는 많이 배웠겠지만 CNS와 PNS는 아닌가. 그래서 척추는 CNS와 PNS를 둘 다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추는 CNS가 없어요. PNS만. 그렇기 때문에 좀 개념이 다르다. 이것도 시험 문제 되는 거라서 뉴로패시, 마이오패시도 있고 마이로패시도 있고 NMJ 디스오더, 뉴로머스큘러 정션 디스오더가 있을 때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외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배우고 뭐 문진도 중요하다, 진찰도 중요하다, 진단 과정에 그런 의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많이 배우지만 실제로 환자를 외래에서 보면 대충 물어보고 검사합시다. 그러고 내보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고 수술합시다. 치료합시다. 그러다가 환자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 경우 그제서야 부랴부랴 피지컬 이징을 하고 거기서 이게 있었네 하고 다시 재수술을 하거나 다른 치료를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환자를 잃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나빠지거나 죽어도 별 문제가 안 됐다. 근데 요즘은 무슨 문제가 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고 의사 본인을 바로 경찰서에 고소해요. 인턴도 볼 거 없어. 인턴도 고소해. 제가 나한테 피 뽑고 나서 뭐가 문제가 됐어? 옛날에는 병원을 상대로 고소했는데 이제는 의사를 상대로 고소해. 제 의사 되지 못하게 해야 돼. 의사직 못하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생을 안 하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이거는 피지컬 이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력이 더 힘이 빠졌다고 그럴 때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위크니스 있다고 쓰면 안 되고 그레이드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DTR을 쳐봐야 돼요. DTR을 쳐보고 저리고 아프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 그래서 한 80~90%의 의사는 진찰을 안 해요. 그리고 MRI 찍고 허리 디스크 있네. 그리고 수술해. 근데 하나도 안 좋아져. 오히려 더 나빠져. 마비가 더 진행돼. 그래서 MRI 찍었더니 MRI 찍기 전에 뭐지? 그래서 DTR을 딱 쳤더니 DTR이 엄청 상승. 그래서 보면 마이로패시 때 코드 리전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MRI 찍었더니 어퍼소라식에 튜머가 있어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학병원을 보내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러면 그 고소 대상이 되죠. 그렇죠? 시기를 놓쳤다. 그리고 나는 더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더 문제가 돼. 별표가 있는 게 답이라고 했죠. 그래서 NMJ 디스오더는 사실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보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거를 비교를 해서 이 중에 옳은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고 우리가 척추질환에서는 뉴로패시와 마이오로패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경추질환에서는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코드 컴프레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오로패시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DTR도 해야 되고 센서리 모터를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어퍼모터 뉴런은 마이오로패시 때 나타나는 거, 로어모터 뉴런은 레디큘로패시 때 나타나는 거. 이것도 아마 여러분도 1학년 때 다 배웠던 건데 물론 기억을 못하겠지만 1학년 때 MRI 홀스파인을 이렇게 봤을 때 스파이널 코드는 서비칼, 럼바 코드는 두껍지만 소라식 코드는 상대적으로 가늘다. 그 이유는 기능이 많지 않으니까. 서비칼 코드는 상지를 담당하고 소라식 코드는 몸통을 담당하고 럼바 코드는 하지를 담당하니까 상지와 하지는 이게 펑션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몸통 자체는 별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볼륨도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럴로직 이젠 뭐 서비칼 스파인에 뭐 문제가 있을 때 엑시알 페인, 그러니까 축에 통증이 있냐, 그리고 레디큘로패스냐 마이로패스냐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더마톰 마이오톰은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번에 문제는 안 나왔고, 더마톰은 꼭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는 사실 무슨 증상이 있으면 CT, MRI 찍어보고 뭔가 병변이 있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지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배꼽 주변에 뭔가 페인이 있고 감각도 좀 이상해서 그러면 어디에 MRI를 찍어야지? 배꼽이니까 그냥 허리를 찍으면 되겠네? 라고 어지럽게 웃지? 뭐 좋은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웃어? 이어폰 끼고 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냥 이런 지식이 없이 허리 척추 MRI 찍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잘못되겠죠. 배꼽의 더마톰은 T10이니까 그러면 로어 소라식을 잘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MRI를 홀스파인을 찍더라도 배꼽 주변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T10 주변을 주의 깊게 본다면 놓칠 가능성이 적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건데 이거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나. 그래서 키머스를 알아야 돼. 엘보 플렉션, 뭐 엘보 익스텐션, 핑거 익스텐션 뭐 이런 게 안 됐을 때 이거 몇 번이 신경이 문제가 될까? 예를 들어서 엘보 익스텐션이 안 되면 C7 루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비칼 디스커네이션 6, 7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고 6, 7을 자세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신경들은 이렇게 말초신경은 하나로 가긴 하지만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섞이고 그래가지고 여러 루트에서 정보가 전달이 위아래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려가는 길이고 이거는 상행 경로고, 그래서 감각은 위로 뭐 들어오자마자 스피노살라미 트랙은 들어가자마자 대부분 디커세이션에서 올라간다. 뭐 내려오는 코티코스파이널 트랙은 메듈라에서 디커세이션에서 내려간다. 이런 것들 이미 다 배운 1학년 때지. 여러분들은 2년 전에 배웠나 봐. 네. 가뜩이나 기억이 안 날 텐데 이미 오래 지나서,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신경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반복되는 얘기고, 더마톰. 경추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 더. 제가 AI 관련된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제가 의료원에서 데이터 사업 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원에 AI 관련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이 강의도 듣고 그런데 의과대학은 이런 강의를 해요. 의료정보학이라고 또 3학년들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2010년, 2015년, 10년 전 가트너 커브 혹시 안다? 가트너 다 처음 들어봐. 하여튼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뭐 그 당시에 아주 핫한 것들을 이렇게 막 표시해 놓은 것들인데, 어떤 기술들이 이렇게 막 발전하다가 약간의 거품을 지나서 약간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평탄화된다, 이런 얘기인데, 2015년에는 AI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불과 10년 전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근데 여기 보면 뭐 3D 프린터나 IoT 같은 게 이제
있었고 2020년 되니까 AI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 어쩌면 약간의 거품이 끼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다. 끝도 없이 갈 거다. 한참은 남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날 때 술 먹고 놀지만 말고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뒤처지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문의가 되고 막 이럴 시점에는 논문도 옛날처럼 쓰진 않고 AI 툴을 이용해서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쓸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이미 젊은 교수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아마 점점 더 활성화될 거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쪽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경추 디스크, 추간판 질환 그런 거에서 대표적인 증상이 목이 아프다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목 아픈 증상은 허리 아픈 증상만큼 많지는 않지만 한 대여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설사 목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이런 증상 병이 있어도 대개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로서 환자를 볼 때 아마 여러분도 의과대학생이니까 주변에서 나 목이 아픈데 병원 갔더니 목 디스크라는데 수술해야 된다는데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들을 수도 있어요. 주변 가족 중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70-80% 이상은 수술 안 하고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레드 플래그를 꼭 알아야 돼. 이게 일반인과 의사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바울 블래더 펑션이 떨어져 있다. 아프기만 하면 참아도 되지만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때는 무조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검사도 하고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고 설명되지 않는 피버가 되거나 뭔가 인펙션 사인이 있거나 이런 것도 그리고 열심히 살을 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체중이 많이 준다. 특히 나이 들어서 그럴 때는 말리그넌시를 꼭 의심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모든 과목에서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이런 잡다한 것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경추 디스크 환자에서 스컬링, 러미테 사인, 업덕션 릴리프 사인 이거 굉장히 흔히 쓰고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 아프고 팔이 저리다 그러는데 팔이 아프다 그러는데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랬더니 아픈 게 좀 덜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가 덜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업덕션, 숄더 업덕션 팔을 위로 하면 그 루트 스트레칭이 훨씬 덜하면서 통증이 덜해집니다. 그리고 스컬링은 이거 뭐 이제 동영상으로 유튜브나 뭐나 찾아보면 알겠지만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목을 이렇게 뒤로 제끼면서 약간 누르면 평소에 나타나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그럴 때 루트 컴프레션, 레디큘로피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검사를 더 진행하겠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방에서 어떤 50 후반 여자분이 동네 병원 창원 동네 병원은 그렇지만 지방의 대학병원을 목이 너무 아파서 대학병원을 가라고 추천을 받고 왜냐하면 동네 병원 생활을 지켰더니 서브칼 스파인 인펙션 진단을 받고 인펙션이 되면 버터럴 바디가 약간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통증이 엄청 심한. 그래서 빨리 입원해서 균이 있으면 채취를 하고 그걸 수술을 하든지 항생제를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막 찾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병원에 왔어요. 응급실에. 우리 전공의 선생이 스펄링 매니버를 한다고 목을 뒤로 제끼라고 그래서 그걸 꽉 누른 거예요. 여기 보면 엑시얼 로딩을 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엄청 세게 눌렀다. 그랬더니 환자가 그동안
며칠 지나면서 좀 덜 아파졌는데